한국은 3일 안에 답하시오. 13조 원 아니면 미군 철수. 전 세계 5억 명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CNN, BBC, 전 세계 언론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공개 처형이었죠. 한국, 3시간이면 무릎 꿇을 거야. 겁쟁이 동양인들은 다 똑같아. 미국 협상단은 이미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72시간. 세계가 한국의 굴욕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48시간 후 백악관 상황실은 초토화됐습니다. 펜타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월스트리트는 요동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CIA 전직 국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밀 문서를 보던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다. 그들의 숨겨진 카드는 핵무기보다 더 강력하다. 겁쟁이라고 조롱했던 나라. 명품이나 사는 나라라고 비웃었던 한국. 그들이 꺼내든 단 하나의 USB. 그 안에는 미국을 무너뜨릴 70년의 비밀이 들어있었습니다. 13조 원을 요구했던 미국이 결국 33조 원을 한국에 제안하며 무릎 꿇게 만든 그 충격적인 48시간.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4시 서울 외교부. 15년 경력에 저도 이렇게 긴장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이 방금 발표했어. 한미 방위비 협상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다고. 투명성이라는 미명하에 한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전략이었습니다. CNN, BBC까지 다 초청됐죠. 새벽 5시 미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선두의 브래들리 핸더슨 국방부 부차관.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냉혹한 협상가였죠. 그의 뒤로 15명의 전문가들. 한국팀은 겨우 7명. 숫자만 봐도 결과는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6시 전 세계 2억 3천만 명이 시청하는 가운데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브래들리가 거대한 스크린을 켜며 공격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북한의 핵, 중국의 팽창, 일본의 재무장. 현재 주한미군 유지 비용은 연간 15조 원인데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겨우 1.2조 원, 8%도 안 됩니다. 일본은 75%를 냅니다. 실시간 여론조사가 뜨자 세계는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내야 한다, 마이너스 97%. 우리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연간 13조 원. 한국 GDP의 0.5%도 안 되는 금액이죠. 여러분의 명품 소비액보다 적습니다. 회의장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항복을 기다렸죠. 10초의 침묵 후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스터 핸더슨, 당신의 프레젠테이션 잘 봤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1950년 12월 1일 장진호 전투. 영하 40도의 혹한속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날 한국군 1사단이 포위된 미 해병 1사단 5,000명을 구출했습니다. 그중 1,432명은 중상자였죠. 만약 그들이 죽었다면 그 후손은 현재 43,291명입니다. 그들이 낸 세금만 70년간 873조 원입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625 전쟁 때 전사한 한국군 13만 7천 명. 그들이 살았다면 나왔을 후손은 약 400만 명. 그들이 창출했을 경제 가치는 5천조 원입니다. 실시간 댓글창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이 미국을 구했다고? 브래들리 할아버지를 한국군이? CNN이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속보 브래들리 핸더슨의 할아버지 조지 핸더슨, 한국전 참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구출된 것 확인. 한국 옹호 여론이 3%에서 45%로 급상승했습니다. 브래들리가 정신을 차리고 반격했습니다. 감동적인 역사 수업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논해야 합니다. 2024년 미국 국방 예산 중 3%가 한국 방어에 사용됩니다. 30조 원이죠. F-35 전투기 60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200기, 사드 시스템 10조 원.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위한 겁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당신들이 한 해 화장품 사는 돈이 15조 원, 명품 구매액은 20조 원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키는 데는 1.2조 원이 아깝습니까? 댓글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팩트 아니냐? 명품 백살도는 있고 국방비는 없다. 우리의 최종 제안입니다. 13조 원. 이것도 싫다면 주한미군 철수도 검토하겠습니다. 한국 외환이 요동쳤습니다. 원화 가치가 실시간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화면에 끝없는 리스트가 올라갔습니다. 1950년부터 2024년까지 74년간 한국이 미국에 무상 제공한 것들입니다. 마이너스 용산 미군 기지부지 가치 현재 시세 450조 원. 마이너스 평택 캠프 험프리스 180조 원 건설비 12조 원 포함. 마이너스 군산, 오산, 대구, 부산 모든 기지의 74년 누적 임대료 1238조 원. 마이너스 무료 전기 수도가스 74년간 312조 원. 마이너스 도로철도항만 사용료 면제 156조 원. 브래들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간 가치 500조 원. 당신들이 쓴 거예요. 실시간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1238조 원을 공짜로. 이게 진짜면 미국이 도둑이네. 한국에 미군 기지가 없다면 마이너스 중국 견제를 위해 하와이와 괌 군사력을 3배로 늘려야 합니다. 마이너스 연간 200조 원. 마이너스 대만 방어는 불가능해집니다. 마이너스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미국은 반도체 공급의 70%를 잃습니다. 마이너스 손실 규모 연간 500조 원. 마이너스 일본 단독 방어 시 비용 마이너스 연간 150조 원. 그때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가 화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가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한국 없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미국은 항모전단 3개를 추가 배치해야 합니다. 비용은 연간 500조 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현재 F-35 전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83%가 한국산입니다. 만약 공급이 중단된다면 미 공군 참모총장 보고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3개월 내 F-35 가동률 제로. 단 하나의 나사, 단 하나의 칩이라도 없으면 그 비행기는 날지 못합니다. 브래들리가 소리쳤습니다. 1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휴정 시간. 한국계 미국인 통역관 사라 천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브래들리가 팀 미팅에서 한 말이에요. 브래들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은 겁쟁이야. 조금만 압박하면 무릎 꿇을 거야. 동양인들은 다 그래. 생중계로 망신을 주면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어. 한국 팀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미스터 핸더슨, 방금 우리에게 겁쟁이 동양인이라고 하셨죠? 브래들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72시간만 중단한다면 첫 6시간 F-35 생산 라인 정지, 신규 생산 제로. 24시간 태평양 함대 전자장비 고장 시작. 48시간 주일 미군 작전 능력 상실. 72시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95%. 이건 펜타곤의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코드명 블랙아웃 코리아. 더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한국이 중국과 기술 협력을 시작한다면 중국은 3년 내에 미국을 추월합니다. 5G 기술,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모든 분야에서 미국은 뒤처지게 됩니다. 예상 손실 연간 5천조 원. 한국 대기업 총수들의 긴급회의 영상이 떴습니다. 삼성 정부가 요청하면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G 배터리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 장비의 80%가 우리 배터리를 씁니다. 현대차 군용 차량 부품도 즉시 중단 가능합니다. 에이브럼스 장군이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한국을 잃으면 미국의 미래를 잃는 겁니다. 13조 원 때문에 5천조 원을 잃으려 합니까? 브래들리가 무거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일방적으로 대했습니다. 사과합니다. 미국 고위 관리가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미래입니다.
새로운 제안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미기술동맹 협정. 방위비 13조 원 대신 기술 협력에 13조 원을 투자합시다. 마이너스 한미 공동 반도체 연구소 5조 원. 마이너스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3조 원. 마이너스 우주방위 시스템 구축 3조 원. 마이너스 사이버 보안센터 2조 원. 미국은 한국의 기술을 얻고 한국은 미국의 시장을 얻습니다. 13조 원으로 싸우지 말고 13조 원으로 미래를 만듭시다. 워싱턴의 답변입니다. 한국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합니다. 1.2조 원. 그리고 앞으로 모든 협상은 공개로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요. 브래들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수락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가 이긴 겁니다. 이제부터 진짜 동맹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 5억 명.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백악관 긴급 발표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입니다. 한미기술동맹에 추가로 1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와대 발표 우리도 10조 원을 매칭하겠습니다. 총 33조 원으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한국이 보여준 외교는 21세기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힘이 아닌 논리, 압박이 아닌 협력. 미 의회 외교위원장 우리는 한국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으니까요. 여러분, 48시간의 기적을 들려드렸습니다. 13조 원 폭탄을 맞고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감동시킨 대한민국.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의 자부심과 헌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별이 되어주세요. 그 별들이 모여 대한민국이라는 찬란한 은하수를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